정치 알파고 순서입니다. SBS 윤춘호 논설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주요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 결과적으로 폐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폐기된 거죠. 이제 계류된 상태냐 아니면 이제 공식적으로 폐기된 거냐 두고 국회법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이러저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발의했던 헌법 개정안은 폐기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6일에 발의가 됐고 헌법에 따르면 60일 안에 국회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이 국회 의결 시한인데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단 표결에 붙이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표결에 붙였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했고요. 제안 설명이 있은 뒤에 의원들 6명이 나서서 이번 의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각 당의 입장을 이제 표명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뒤에 이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표결에 들어갔는데 실제 표결을 한 사람이 114명이에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수가 281명이니까 표결안이 의결이 되려면은 192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92명의 그 투표자 수 한참 모자라니까 정세균 의장이 앞에서 나온 리포트처럼 의안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이제 폐기가 된 거죠. 예,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려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개헌 의결 정족수는 192석 이걸 채워야 하는데 아예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114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에도 턱없이 모자라서 아예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는 했는데 그걸 이제 개표를 하지 않은 거죠. 열어보지도 않은 겁니다. 예.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금 전 주요 뉴스 때 보니까 이 제안 설명을 하면서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가 열어줘야 한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정부의 이런 호소가 옳지 않다,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뜻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어쨌든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할 때만이 이제 개헌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정당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반대 뜻을 저렇게 밝힌 거죠. 정세균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포한 뒤에 아마도 헌법 개헌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올 하반기에라도 꼭 해야 한다.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런 점을 또 강조했던 것 같은데 정세균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본인 국회의장 임기 안에 개헌은 하고 마무리하고 그만뒀으면 했을 텐데 좀 아쉽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사실은 이제 2년 전에 국회의장이 됐을 때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이제 개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 주요 후보들이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동시 투표해서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다 내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개헌을 할 수 있는 좋은 혹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들도 컸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된 개헌안이 이제 무산이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개헌 추진의 불씨가 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큰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세균 의장이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 그렇지만은 개헌 추진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6월 내 이제 국회 개헌 단일화를 발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저 말은 뭐냐면 국회 개헌 특위의 활동 시한이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여야가 좀 더 논의를 해서 단일안을 낸다고 그러면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올해 안에 개헌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죠.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을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된 의사표시의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헌법에 보면 6개월 안에 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0일 안에.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헌법 공고 후 60일 안에 예. 의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결하는 절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이게 반드시 표결이라 돼 있지 않은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권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걸 꼭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저는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런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표결 전부터 이미 정부의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은 이미 나왔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이미 그런 결과를 놓고서 야당을 비판하긴 했는데요. 오늘 표결 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정부 개헌안의 표결이 무산될 수밖에 없었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개헌안에 의견이 있다면 회의에 들어와 토론하고 가부 또는 기권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헌 의결 보이콧은 헌법 정신에 반하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 처리하고 보나마나한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걷어찼다고 또 국민들에게 호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향후의 개헌 논의를 고려하시어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개헌안에 대해서는 이제 철회하여 주실 것을 거듭 정중히 요청드리오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철회할 생각이 없다. 청와대에서는 이제 국회의 몫이다라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야당들의 저 주장은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하나는 지금 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당은 물론이고 정의당도 지금 투표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을 좀 청와대와 여당은 좀 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처리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폐기되면은 어쨌든 개헌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정의당도 들어가지 않은 건데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게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 사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동시 국민 투표라고 하는 이 방법을 이제 반대함으로써 이 개헌의 1차 관문이 이제 그 좌절이 된 건데요. 1차 관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반기에도 과연 개헌의 동력이 살아날 것인가의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의문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국민 지금 한 6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뜻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 그 부분을 야당에서는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개헌이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또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점을 오늘 분명히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오늘은 무산됐습니다만. 네, 지금 오늘 이제 전희경 대변인도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6월 안에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만들고 그걸 9월 전에 국회에서 의결을 하자. 그 이후에 이제 국민투표 절차를 밟자는 거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 보면 한국당과 그다음에 이 평화당이랄지요. 이런 이제 바른미래당 이런 야당들이 어쨌든 지금 개헌안을 걷어찬 모양인 거예요. 개헌안 걷어차놓고 무슨 또 개헌안 논의야라고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헌안의 이 불씨를 살려나가기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개헌안의 불씨를 살려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개헌, 올해가 천재일우의 기회다. 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로 3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선제 개헌, 이제는 권력구조 또 시대 상황에 맞춘 뭐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 또 한반도 영토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시대에 맞게 헌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를 정치권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개헌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30년이 지난
입법을 손봐야 될 이유는 많이 있죠. 여야가 이제 공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하는 권력 구조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민 기본권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 손볼 게 있는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정치권이 지난해 대선 때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았어도 자신들의 입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일단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난해 대선 당시 그렇게 약속했던 것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랬다. 다만 6월에 개헌안 만들고 9월 안에는 개헌을 관철시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고리로 해서 정치권이 다시 한번 개헌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단일안을, 합의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 소식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후보 등록 마치고 난 후보들은 어떤 의지와 소감을 밝혔을까요? 단일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선거가 오늘 등록이 됐으니까 빨리 단일화해서 선거 전에 뭘 후닥닥 M&A를 좀 해야 뭐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 같으신데 안철수 후보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고 어떻게 갈 것인지 저 자신의 눈에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는 제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그게 유권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일 동안 서울이 지난 7년간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더 악화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언제까지 흠집내기 네거티브에 매달려 있을 겁니까? 우리 도민들의 고통받는 민생과 한숨 소리를 듣고 보고 했다면 저는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책 선거 그리고 도민을 중심에 놓는 선거로 돌아오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위기의 당을 구하고 위기의 경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경남뿐만 아니라 문정부 집권 1기 평가에서도 지금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될 만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1년이 이 경제적으로 보면은 더 적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예, 소감 잘 들으셨습니까? 여기에 한 명 빠진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박원순 후보는 화면에 나오질 않았는데. 이제 후보 등록은 이제 본인이 할 수 있고 또 대리인이 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요.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리인 통해서 방금 전에 등록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왜 자꾸 질문을 할까요? 정말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워낙 게임이 원사이드하게 진행이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있게 좀 판을 키워보자고 하는 그런 심리들도 저는 기자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워낙 이슈가 없는 선거예요. 워낙 이슈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방선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북미 정상회담 또 지방선거 다음 날 시작될 월드컵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방선거까지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내일까지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 운동은 5월 31일부터 13일간 6월 12일까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사전 투표 이렇게 일정이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사전 투표가 북미 정상회담 전이군요. 전입니다. 8일과 9일.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오늘 사전 투표에 많이들 참여해달라 이렇게 동료운동하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말이죠. 후보 등록하고 공식 선거운동까지 한 일주일입니다. 예, 일주일 6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졌는데 네. 이렇게
제도가 달라요. 예전에는 후보 등록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예.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의 텀을 두고 하기 때문에 후보 등록 일정에 약간 여유가 있어진 셈이죠. 예. 후보 등록 지방선거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얘기 하나 해볼까요? 바른미래당 제3당이긴 한데 좀처럼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후보를 공천하지 못한 지역이 꽤 있는데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바른미래당 아직도 후보 공천하지 못하고 갈등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바른미래당 안에서 나오는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손학규 대표는 어쨌든 전략 공천에서 출마할 의사 없다고 밝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 오늘도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것인가요? 네,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예. 송파을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제 유승민 대표께 공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출마 안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까 드린 말씀에 다 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3등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박종진, 자유한국당의 박종진으로 가면 제가 3등이겠습니까? 저도 여기 영입인사입니다. 근데 저한테 경쟁력을 운운하는 이야기는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박종진 예비후보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뭐 짐작이 됩니다. 네. 예, 유승민 대표는 박종진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1등 했으니까 박종진 후보 공천하는 게 맞다.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와 맞물려서 손학규 전 대표 정도 공천해야 바람이 불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박종진 후보가 이제 옛 바른정당의 영입인사 1호니까 쉽게 말하면 유승민 후보의 이제 작품인 거죠. 예. 예, 그면 있고,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의원을 지냈던 노원 쪽을 자기가 양보를 했는데 이 송파까지도 양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지금 박종진 후보의 경쟁력으로서는 도대체 열세인 선거 상황 등 서울시장 선거와 연동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뒤집을 방법이 없으니 좀 더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잠재적 경쟁력이 높다고 보는 손학규 후보하고 같이 짝을 이루어서 선거를 해야만이 그나마 이번 선거에서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에서 저렇게 시끌시끌한 상황, 이것을 유권자들이 과연 보면서 바른미래당의 건강한 경쟁력을 떠올리실지 아니면 바른미래당 참 집안 사정이 그렇구나라고 혀를 차실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 복잡한 집안 같아요. 예.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한 지붕도 아닌 것 같아요. 두 지붕의 두 가족이 될 날도 멀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랬으면 왜 통합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굉장히 어쨌든 저 당의 사정이 좋지 않아 보여요.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 안철수 후보 측 전 민주당 대표 전략 공천하더라도 나는 할 생각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전략 공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박종진 예비 후보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이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 짧게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윤춘호 시장관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어제 밤 12시부로 저는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는 것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코 무소속 출마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4시 최고위가 열리면 그 결정에 따라서 저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선 1위자가 공천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으로 좀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제3의 박종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종진법 발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